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예. 이번 영상을 통해서 좀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줄 세우기식 평가 또는 상대 평가가 좋지 않은 이유. 예, 뭐, 너무 많긴 한데, 그 중에서도 하나 포커스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동기부여하는 방식에는 이제 외재적 동기가 있고 내재적 동기가 있어요. 외재적 동기는 그러니까 외부 자극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되는 거고, 내재적 동기는 그런 자극 없이 동기부여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외적 동기가 외부 자극이라고 하면 이제 주로 뭐 돈을 주고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그랬는데 외재적 동기가 더 좋냐, 내재적 동기가 더 좋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거 약간 좀 이제 이런저런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합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내재적 동기는 더 외재적 동기보다 오래 간다. 예, 더 오래 간다. 이게 이제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외재적 동기를 좀 높이는 데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뭐 회사에서 뭐 이렇게 돈으로 보상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뭐 당연한 얘기긴 한데, 자, 그러면 내재적 동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뭐가 좋냐?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이제 되게 관련 이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최근에 많이들 이제 활용하시는 이론이 이제 대시와 라이언의 자기 결정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1980년대 정도 나왔으니까 이제 한 40년 정도 된 이론인데, 40년 정도 됐으면은 아직은 그래도 실증 연구가 그래도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아직은 인류가 많은 것을 밝혀내지 못했다 정도라고 보는데, 일단 이 이론은 말씀드리면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잘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가 자율성이고요. 두 번째가 유능감을 느끼는 거. 예, 그리고 세 번째가 관계성을 느끼는 거. 이 세 가지인데,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거를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능감을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얘기 뭐냐면은, 내가 뭔가 어떤 일을 해서 뭐 다른 사람이든 뭐 사회에든 뭔가 이렇게 영향력을 탁 미쳤을 때 이렇게 미쳤다고 느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유능감인 거죠. 그래서 와, 내 덕에 뭐 이게 잘 됐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욕구가 얼마나 큽니까, 사람이? 저도 마찬가지죠. 이를테면은 뭐 제가 강사로서 제가 강의한 내용 덕분에 또는 제 강의 덕에 뭐 회사가 고객사가 너무 잘 됐어요. 또는 고객사의 리더들이 되게 뭐 더 훌륭한 리더가 됐어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또는 뭐 제가 이렇게 지금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 제 영상을 보고 어느 분께서 제가 뭐 이렇게 해봤는데 덕분에 너무 잘 됐습니다, 이런 뭐 예를 들면 댓글이 달렸어요. 그러면 저는 거기서 굉장히 유능감을 느끼게 되죠. 예, 이런 게 이제 유능감인데, 유능감이 높아지면 내재적 동기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렇겠죠. 예, 저도 지금 이거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시간 들여서 제가 뭐 알고 있는 것들, 뭐 고민한 것들을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건 사실 돈 받자고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렇지만 이제 종종 이렇게 제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꽤 계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럼 제가 이런 것도 또 좀 도움되시게끔 만들어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예, 이게 다 내재적 동기인 거죠. 자, 그랬을 때 음, 이제 유능감이라는 게, 내가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하면서도 유능감을 많이 느껴요. 예, 그러니까 스스로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인식하는 그런 일을 함으로써도 많이 느끼게 되고, 또 하나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은, 성장한다라고 느낄 때 유능감을 또 많이 느낍니다.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성장한다고 하면은 뭐 이런 뭐 영상을 보시는 것도 있고, 책을 보시는 것도 있고, 뭐 교육을 받으시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일을 하면서 성장을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하면서 내가 성장을 해요. 또 그러면 그냥 성장하는 건 아니고, 보통 다른 어떤 전문가나 뭐 예를 들면 직장이면은 직장 상사나 선배로부터 어떤 피드백을 받거나 뭐 코칭을 받거나 이러는 과정에서 성장을 많이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성과 평가를 왜 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성과 평가를 해서 뭐 그거를 보상하는데 어떤 준거로 사용한다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이 가장 근본적인 그 목적은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예요. 조직의 성장과 발전도 있지만은, 그 구성원 개인에 대한 성장과 발전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팀원을 평가를 하는데 뭐 너는 S야, A야, B야, C야 뭐 이런 식으로 평가만 탁 해버리면 끝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거 평가하면은 뭐 성장됩니까? 예, 뭐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많이 아쉬워요. 그것만으로는 쉽지 않다. 예, 뭐 당신 뭐 한우 뭐 툭불이야 뭐 이거 아니라는 거죠. 예,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일을 했던 그 결과와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아, 이런 부분 되게 잘했으니까 앞으로 요건 계속 이렇게 해서 잘해보자 또 있고 이런 부분 좀 아쉬웠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더 앞으로 잘 이렇게 보완을 해가지고 잘해봤으면 좋겠다.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런 거 없이 그냥 평가만 팍 해버리는 건 그 사람의 어떤 성장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고 그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건 그 사람이 느끼는 어떤 유능감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되지 않으니까 내재적 동기에도 별로 도움되지 않는다. 이렇게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의 생각은 일단 상대평가는 최대한 없애는 게 좋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절대평가로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막 아주 S등급에 해당되는 거 외에는 뭐 그 리더들한테 이렇게 좀 평가에 있어서 자율성을 뭐 주기도 하고요. 또는 뭐 리더가 평가받은 거 갖고 연동해가지고 구성원들한테 줄 수 있는 어떤 그 등급의 어떤 비중을 뭐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다 없애고 최근에는 그래서 원어원 미팅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주자주 뭐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구성원과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계속 대화를 나누고 구성원이 어려워하는 거 또는 지금 고민하는 거 힘들어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 해주고 피드백을 자주자주 수시로 주는 것들 이런 게 이제 구성원의 성장에 도움이 되고 이런 유능감을 느끼게 해주고 내재적 동기로 이어지는 이런 이제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현실에서 제가 많은 분들을 뵈보면은 하루하루 너무 바쁘시고 이제 정신없고 하니까 내가 언제 저기 구성원들 키우고 뭐 가르치고 피드백 주고 이거 합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맞는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구성원이 성장하고 일을 더 잘하게 되면서 되려 오히려 나의 시간을 또 아껴주는 이런 이제 선순환을 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등급만 매기는 평가하지 마시고 구성원들을 수시로 잘 챙기시고 가르치시고 피드백 주시는 이런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좋은 하루 되세요.